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연애 성향은 어떠한지 먼저 볼게요. 상대방의 연애 성향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저는 이분의 어떠한 좀 그냥 연애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대방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미 좀 강하신 좀 도드라진 그런 부분이 있겠다 싶은 게 상대방은 원래 조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긍정적인 생각을 아예 안 한다라기보다는 원래 좀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와 저거 되게 좋다라고 할 때 상대방은 근데 저거 저럴 수도 있잖아. 저러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 지금 잠깐 뜨는 거일 수도 있잖아. 좀 이런 식으로 남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부분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유독 연애 성향에서 상대방이 그러한 비판적인 모습이 많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 나 이제 이 사람이랑 잘 만나면 되겠다. 아무 일도 없겠지. 우리 행복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나중에 헤어지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이 사람이랑은 정말 평생 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다 내 주변에 없는데 '내가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맞나?' 차라리 그냥 뭐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사람 하나 잃을 바에는 친구 같은 관계, 비즈니스 같은 관계로 남는 게 더 이득 아닌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상대방이 진짜 태생부터 이랬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고 나는 연애만 하면은 뭐 금전적인 부분이 됐든 현실적인 부분이 됐든 꼭 문제가 생겨서 어떠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연애를 할 때보다 그냥 대인 관계, 인간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동료처럼 비즈니스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친구처럼 남을 때는 지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꼭 연애로만 방향을 틀면 그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경험이 많다. 그래서 좀 연애 관련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연애 성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상대방과 사귀면은 그 사귀는 상대방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섭섭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좀 기본이다라고 보여지고 원래 연애 순위 자체를 그렇게 높게 매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를 만나도 자신의 일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뭐 금전이라든지 커리어 같은 게 정말 몇 배는 더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랑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너무 중요한 미팅이 생겼으면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애인과의 약속을 파토시키는 좀 그런 분일 것 같다. 이러한 성향이 좀 강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애 성향은 어떤지 볼게요. 여러분의 연애 성향 같은 경우에는 또 연애를 하시면은 여러분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뭐 상대방처럼 "우리는 헤어질 거야. 우리는 헤어질 거야."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연애를 하면은 내가 그냥 완전 평화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연애를 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좀 힘듦과 버거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편한 연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에 그 어떤 여러분이 하는 연애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불안해요. 불안하고 막 피해망상처럼 보지 못한 일들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겉으로 봤을 때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저 사람이 자신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시선으로 오히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속으로 말 그대로 생각으로는 너무 깊게 빠져버리시는 듯한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떠한 연애를 할 때 자꾸 직접적으로 두 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트러블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깊거나 생각으로 인한 트러블이 있거나
그런 식의 모습이 더 강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깊어진다. 근데 그 생각이 약간 현실적인 생각이라거나 막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충격파 완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면, 부정적인 미래를 그린다라든지 또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의심하게 된다라든지 연애를 하면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던 나의 일상에서 모습에서 내가 굉장히 히스테릭해진다. 이런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두 분 다 연애라는 주제를 딱 생각했을 때 '아 정말 행복해. 아 너무 힐링되는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나의 일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맞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맞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뭐 같이 연락을 하든 대화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서로의 마음을 두 분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굳이 말로 안 해도. 그래서 약간 어떤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이 그냥 뭔가 오늘따라 연락 텀도 굉장히 길고 누가 봐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너 뭐 기분 안 좋아? 뭔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해 줌으로써 나머지 한 명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라거나 그런 식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은 좀 성향이 비슷하게 보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일 때는 너무 긍정적이고 부정적일 때는 너무 부정적인 그러니까 뭔가 한쪽으로 쏠린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아 힘들다.'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힘들어도 우리 둘이 어떻게 해서든 어영부영 걸어가 보자.'라는 느낌? 이 끝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당장 우리가 '아 나는 너랑 안 맞네. 됐어. 나중에 나만 상처받을 것 같아. 그냥 끊어 버려야지. 이러지는 말자.'라는 생각 이 두 분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두 분이 대화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두 분 다 알아서 좀 눈치껏 인식을 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부분.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파악을 잘하신다.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우리가 안 맞는 부분은 무엇인지 볼게요. 음. 안 맞는 부분에서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고 좀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은 그렇다가도 금방 나아지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는 특히나 여러분 시점에서 여러분도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일이 잘 되거나 뭐 돈이 들어온다라거나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아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꾸 두 분은 평탄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자꾸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두 분 관계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생각으로 좋아졌다가 생각으로 나빠졌다가 이래요. 정말 어떤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이 뭐 양다리를 걸친다거나 막 그런 의도적인 나쁜 의도를 그런 나쁜 일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생각으로 일어나요. 상대방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걱정과 피해망상으로 여러분의 걱정과 피해망상으로 그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느낌. 근데 그렇게 힘들면은 제3 자가 들으면 "야 그럴 바에는 헤어져. 그게 무슨 연애야.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아니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우린 계속 힘들어 같이 걸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두 분만의 세상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3 자가 보면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왜 이거 우리를 이해를 못하지? 우린 너무 이해되는데. 우리 원래 이랬잖아. 우리 원래 이래 왔잖아." 라고 말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 어떤 부분은 미묘하게 다른데 같은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 그렇다면 두 분의 관계의 조언점을 볼게요. 두 분의 관계에서 어떠한 부분을 참고하면 좋은지.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이거는 듣는 분들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기적일 수도 있어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얘랑 나랑 정말 쉽게 끝나나 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만 생각하시는 게 일단 우선순위이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아니까 '나는 원래 바쁜 사람이야.'를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상대방은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바쁜 게 아닌데 자꾸 '내가 바쁜 거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좀 의심이 든다면은 그냥 무조건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때문일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 상대방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는 좀 굉장히 바쁘거나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여러분 시점에서는 '나는 굉장히 평화로운데 왜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지?'라는 감정이 여태까지 드셨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을 하셨던 것일 거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정신 연령도 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누구 한 명이 엄청나게 우수하고 누구 한 명은 굉장히 뭐 우수하지 않고 좀 그런 느낌보다는 뭐랄까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둘 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 인식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나도 나 나름대로 힘들어.'라는 식으로 자기가 힘든 거를 쪼끔 더 생각하시는 듯한 느낌도 있고 뭔가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어렵지? 그만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그 면은 여러분한테 쪼끔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조언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은 상대방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게 막 여러분한테만 특정 지어서 행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원래 좀 혼란스럽고 속 시끄러운 사람이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점에서는 '왜 도대체 저러는 걸까?' 이런 식으로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의 그런 면 그냥 '쟤는 원래 저런 애다. 나도 원래 이런 면이 있듯이 저 사람도 원래 저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이 관계의 칼자루라든지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카드는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 관계의 선택권 그리고 이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에게 힘이 더 많다. 여러분이 좀 이 관계를 조련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방과의 관계가 만약에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힘든 거를 엄청나게 인식하실 필요도 없고 그거를 막 엄청나게 고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쟤는 원래 저런 애니까 뭐 만약에 내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내가 충동적으로라도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겠지.' 좀 이런 생각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약간 '물 흘러가는 듯이 일단은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1 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 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연애 성향 먼저 볼게요. 일단 상대방의 연애 성향에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뭔가 연애라는 것 자체에서 '나는 좀 뭐 자신이 있다.'라거나 '연애를 늘 하고 싶다.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연애를 하는 것 자체에서 너무 힘들다. 버겁다. 아 이러다가 뭐 깨지면 어떡하지? 아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지?' 라든지 아니면은 이 관계에 뭐 예를 들어서 '진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늘 잘해 줘야 되고 늘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만 전달해 줘야 한다라는 상대방만의 좀 약간 본인 스스로 부담을 갖는 듯한 연애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은 연애를 할 때 자기가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의 뭐 연인한테 얘기한다라든지 뭐 조언을 구한다라든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 야, 이러면 안 돼. 연인 사이에는 이렇게 부담을 주거나, 좀 걱정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늘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되고, 좋은 분위기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야라는 상대방만의 묘한 강박 아닌 강박 같은 게 좀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서, 상대방의 이런 강박 때문에 상대방은 그 연애라는 주제 자체를 막 즐겁고 유쾌한 것만은 아니다. 할 때 굉장히 내가 힘들고 긴장을 하게 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애 성향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또 상대방이랑 굉장히 반대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상대방도 너무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뭐 감정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좀 어떤 비즈니스 차원의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완전히 감수성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뭐 이성적인 거 냉철한 거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겠지만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일방적인 제대로 연애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좀 에로틱한 부분도 그렇고 플라토닉한 부분도 그렇고 적당히 반반 섞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굳이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너무 상대방에게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 하자가 없는 사람이야. 요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계속 뭔가 이렇게 나에게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쪽에서 상대방을 자꾸 의심하게 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쥐어짜는 단점이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연애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어떤 성격을 좋아하나, 어떤 말투를 좋아하나, 이런 것을 되게 잘 캐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랑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차이 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 라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두 분이 잘 맞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두 분이 잘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상대방도 여러분도 서로에 대한 생각을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자꾸 관계가 끊기거나 답답한 상황이 나온다라거나, 그래서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사실 필요가 없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어떤 뭐 큰 이유라든지 두 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뭐 생각, 걱정이 너무 많고, 여러분은 상대방과 뭐 예를 들어 싸운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진짜 진면목의 그 이유는, 아, 그냥 연애하지 말까?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려나?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두 분은 그러다가도 그런 애매한 관계가 되게 빨리 끝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카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물론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싸우신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그게 되게 막 정말 막 두 분이 한 달, 두 달 동안 대화를 안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과 제가 약간 뭐 어색해져서 답텀이 느리다라거나, 아니면 어떠한 부정적인 일로 연락이 안 된 지 좀 몇 주, 몇 개월이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게 사실은 두 분이 그냥 대화한 지 거의 10분 만에 풀릴 수도 있는 거, 5분 만에 뭐 화해를 하게 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거, 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연락을 하고 있지 않거나 부정적인 그런 상태가 있다면은, 사실 그 점은 뭐 완전히
정말 두 사람이 이렇게 막 갈라설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질 정도로의 큰일은 아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만 두 분이 지키면은 두 분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잘 안 맞는 부분은 무엇일지 볼게요. 안 맞는 부분에서는 약간 타이밍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 분이 상대방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관계의 어떤 열정이나 의욕 그리고 적극성을 띠게 되는 그 시기가 잘 맞지 않는다.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을 때 뭔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사람이 뭐 둘 중에 한 명이든 아니면 두 사람 두 명이 됐든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뭔가 그럴 때는 연락을 안 하거나 싸우고 있는다라거나 뭔가 뭐 연인 관계에 쓸데없는 시간이 언제가 있겠냐라고 한다마는 정말 필요할 때는 서로 옆에 없고 되게 뭐 그러지 않을 때 다를 때는 주변에 굉장히 잘 있는다. 타이밍이 자꾸 안 맞는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두 분 관계는 유독히 좀 되게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상대방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해야겠다. 또는 이게 나는 서운하다라고 한다면은 아, 제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는 그런 타이밍인 거죠. 진짜 조금만. 그거 5시간만 지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될 거야. 제발 조금만 버텨줘. 좀 이런 식으로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느낌? 그래서 사실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내가 고쳐야겠다라는 챕터이긴 한데 이게 되게 애매하게 뭔가 두 사람 둘 중에 한 명의 잘못도 딱히 없다. 자꾸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쪽에서 나는 이제 이 사람과의 만남에 완벽하게 집중을 하고 나는 이제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뭐 상대방 쪽에서 쓸데없이 너무 바빠져서 여러분에게 소홀해져서 여러분이 에이 됐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타이밍이라든지 시간에 문제가 있었었다. 두 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두 분의 관계의 조언점을 한번 볼게요. 조언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일단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뭐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되게 이성과 논리를 따지시는 분이기도 하고 만약에 나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다. 이성과 논리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감정과 사랑은 없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마음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대방은 그 무엇보다도 본인의 돈과 커리어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만족이 될 때까지, 만족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제 손 한쪽이라도 더 내밀게 될 때까지, 또는 뭐 우선순위가 뭐 일, 돈, 뭐 어쩌고 뭐 동료, 지인 관계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중에 여러분의 순위가 좀 더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겐 좀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의 마음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다른 연인들처럼 똑같은데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너무 심하게 쏠려 있다라고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소홀해. 왜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나만 사랑해야지 나보다 돈이나 이런 걸 더 좋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너무 그것에 대한 갈망, 결핍이 있나 보다. 저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뭔가 형성된 가정사라든지 환경이 있었나 보다. 좀 이런 식으로 약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 이렇게 된 거 나도 나의 일에 당분간 집중해 봐야겠다. 우리는 아직 끝난 사이가 아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연애 성향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기본적인 연애 성향은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뭔가 상대방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연애라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는 뭐 연애하기 싫어, 뭐 쥐뿔 관심도 없어 요런 느낌보다는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연애를 언제 해? 그래 나도 연애하고 싶다고. 그런데 나는 기회가 없어. 그리고 시간도 없어. 나는 돈 생각이나 해야 돼. 그리고 연애할 때 돈도 들어가잖아. 거기에서 오는 부담도 있어.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한 생각 자체가 깊은데 그게 웬만하면 긍정적이 다 아닌 느낌? 어, 뭔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 받는 스트레스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하기도 전에. 뭐, 연애하면은 괜히 질투심 유발이라든지 주변 이성 같은 것도 신경 쓰여서 내가 스트레스 받겠지. 당연히 상처받는 일도 생기겠지. 연애하려면 돈도 많아야지 편안한 연애를 하지. 막 이런 식으로 연애 자체에 대해서 이게 상대방이 뭐 심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보다는 누구나 연애를 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뭐 트라우마라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보고 이러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모태솔로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모태솔로여도 경험해보지 않아도 대충 그럴 것 같아. 안 봐도 비디오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연애 성향 자체에서 그렇게 연애를 하기 좋은 성격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연애를 향한 본인의 마인드 자체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애초에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여리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은 분명 과거에 연애를 하셨다면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별것도 아닌데도 되게 작은 것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뭐 의심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고 약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뭐 선물을 하려면은 뭔가 보통 선물을 또 해주는 건 아닌 것 같다. 되게 좋은 선물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성향 자체에서 부담 그리고 뭔가 그렇게 뭐 걱정 부정적인 경우의 수들을 많이 생각을 하신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연애 성향을 볼게요. 음, 일단 상대방과 정반대되는 느낌이 뭐냐면은 금전적인 부분, 풍요로운 부분, 뭐 여유,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생각에 나도 돈 그렇게 많은 편 아닌데라고 하셔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드셔도 상대방에 비해서 여러분이 많이 여유로워 보일 정도로 상대방은 연애 관련해서 여유라든지 풍요라든지 금전에 대한 그런 걱정 또는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연애 성향은 일단 눈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다가 첫 번째예요. 그 연애 성향. 그 연애 성향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게 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되게 멋있고 빛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난 살면서 나 좋아하는 사람 못 느꼈는데 뭐 누가 다가와야지 말이지. 좀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어 여러분이 만약에 대충 눈치로 '아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게 한 3명 정도라면은 그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10 명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제 정하신 그 상대방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이성 관계의 그 이미지 자체가 좀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부잣집 도련님 아가씨 보는 느낌? '아 당연히 눈 높겠지. 저런 사람은 나 안 좋아하겠지.' 뭐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당연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겠지라는 이런 이미지 자체가 여러분과 말 한마디 안 해봐도 그냥 겉에서 좀 뿜어져 나왔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애 성향에서 연애할 기회라든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거나 다가와도 여러분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었어서 뭔가 그랬었다. 여러분 쪽에서 거절한 적도 굉장히 많았고 거절하기도 전에 뭔가 거절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도 상대방들 스스로 포기를 했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은 연애를 할 때 유독 좀 긴장을 안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능글맞게 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뭐 이런 말하는 게 왜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특히나 뭐 밀당 이런 단어 들으면 저딴 걸 왜 하지?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지, 쟁취하는 거지, 막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연애라는 주제, 그리고 뭐 이성 관계에서 뭐 플러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이 많이 열려 계신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 그렇다면 여러분과 상대방이 잘 맞는 부분은 무엇인지 볼게요. 음. 잘 맞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좀 수동적이고 소심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그것에 있어서 확신을 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확신을 주는 쪽이 여러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을 의심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일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건데 상대방 혼자서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은 뭐 연락을 하겠지. 얘 지금 다른 이성이랑 시시덕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신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 아닌데? 내가 그때 뭐 했는지 보여줘? 내가 증거 보여주면 되겠어? 좀 이런 식으로 의심이라든지 부정적인 경우의 수, 걱정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확신을 준다라는 느낌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도 질투라든지 뭐 시기라든지 의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상대방도 그걸 행동으로 하든 말로 하든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끔 확신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는 뭐랄까, 한 겹 한 겹 쌓아가는 느낌이에요. 계속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기다리고, 근데 그것을 둘 중에 누가 그런 상황이었든 나머지 한 명이 다시 확신시켜주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주고 되게 확인시켜주고, 좀 그런 관계, 두 분이 잘 맞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 관계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사소한 것 때문에 의심하고 기다리고 섭섭했던 적이 많은 것 같다. 되게 자잘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네라고 하신다면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두 분이 잘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두 분 관계에서 안 맞는 부분은 무엇인지 볼게요. 안 맞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안 맞는 부분은 약간 금전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금전. 한 사람은 돈 금전적으로 굉장히 괜찮고 한 사람은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지 되게 애매한 느낌? 근데 저는 또 괜찮은 게 여러분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 일단은 안 맞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어쩌다가 부잣집 딸내미 아들내미 이런 비유를 썼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드라마 상속자들을 봐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뭐 어차피 줄거리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과 약간 가난한 집의 딸이 둘이 사랑에 빠져서 만나요. 근데 막 주변에서 말리고 너무 힘든 일도 많고, 특히 여자 주인공한테 힘든 일도 많고, 그런데 오로지 마음 하나로 만나거든요. 20화 동안, 1화부터 20화 동안 계속 진짜 마음 하나로 계속 만나요. 근데 두 분의 관계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 우리가 잘 맞지 않든, 뭐 한 명은 되게 잘 나가는데 한 명은 아직 취직을 준비하고 있든, 뭐 이런 현실적인 부분, 그 금전도 금전이지만 현실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 장거리일 수도 있고, 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오로지 마음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관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 빼고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로지 마음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이어졌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에서 필요한 조언점은 무엇인지 볼게요. 필요한 조언점에서 보여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고,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막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긴장된 마음? 요거에 대한 추가 카드를 좀 볼게요.
이 기다리고 있는 거, 무언가 노리고 있는 것들, 상상하고 있는 것들. 음, 상대방이 제가 자꾸 금전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의아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금전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보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막 금전적으로 엄청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되게 적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막 한다면은 상대방이 금전과 되게 깊게 연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되게 많던가 아니면 돈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거나 숨겨둔 금전이 되게 많거나 막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조만간 털어놓을 것이니 이것에 대한 뭐 충격파 완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보다 여러분이 금전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경우인데요. 상대방에게는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이 돈을 만약에 정말 잘 버시는 분이라면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어필을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인을 꾸미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도 된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여튼 간에. 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일단 상대방이 돈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돈 욕심이 일방적으로 굉장히 많으신 분일 수도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분의 그러니까 굳이 이분이 아니라고 해도 이분의 가족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뭐 어떤 쪽이 됐든 돈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으신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으로서 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라거나 약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돈과 연루가 되어 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시고 상대방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되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걱정이 되는 것도 있겠죠. 자신에게 어쨌든 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조만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고백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먼저 캐내실 필요도 없고 상대방 스스로 여러분 쪽에게 먼저 이야기를 할 때까지 여러분이 좀 기다려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연애 성향 먼저 볼게요. 음, 상대방의 연애 성향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이분도 아마 오늘 뽑으신 1, 2, 3, 4번 중에 상대방이 원래 그러니까 생각이 가장 많은 분이 1, 2, 3, 4번 상대방 중에 누굴까 하면 이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진짜 엄청나게 많고 뭐랄까 이 불안해하는 게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상대방이 자꾸 그 극과 극의 마음 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막 내가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한쪽은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사실 나의 진심은 이 사람이랑 연인적으로 잘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은 괜히 만났다가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냥 친구로 오래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막 이런 마음이 상대방의 연애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듯한 모습? 내가 괜히 이 사람과 사귀는 건 아닌 건지.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과 헤어지면 나는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친구로 지내는 게 맞았던 거 아닐까라는 말 그대로 너무 생각이 깊다? 이게 근데 너무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거의 이게 뭐 처음에만 그러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랑 지금 3년을 만났든 5년을 만났든 뭐 얼마나 만났든 이 생각이 끊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게 되는 느낌? 뭐 어떠한 위험이 없었다. 우리 관계는 계속 안정적이었다라고 하셔도 상대방은 이러한 불안감 그리고 뭐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한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나 어디 가지 않아. 나는 너랑 죽을 때까지 함께야."라는 얘기를 계속 해 주고 뭐 "너랑 함께할 집을 샀어." 이런 서류까지 보여줘도 '이게 맞나?' 계속 이러고 있는 듯한 약간 걱정도 많고 너무 성숙하고 너무 생각이 깊어요. 뭐 그런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연애 성향은 어떤지 볼게요. 여러분의 연애 성향은 또 약간 반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그나마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약간의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상대방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 스스로 굉장히 의심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대방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님 상대방은 그거에 한 60배, 70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연애 성향은 그냥 '한번 만나 보자.' 약간 이런 가벼운 마음도 있는데 그게 그냥 의도라든지 그 시작하는 마음이 가볍고 활발하다는 거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약간 이미 타인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좀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뭐랄까 좀 뭐 이 지금 오늘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도 동성 친구가 됐든 이성적인 이런 연인 관계가 됐든 어쨌든 타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까지 막 힘들어하는 편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연인 관계로 지내는 건 너무 좋지만 내가 나중에 잘못될 걸 생각하면은 그냥 친구로 오래 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거고 여러분은 만약에 잘못된다고 해도 나는 나의 일이나 내가 돈 혼자 잘 벌면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쪽에 좀 쏠려 계시는 분들이고 두 분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뭘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이 궁합에서 잘 맞는 부분은 무엇인지 볼게요. 두 분의 궁합에서 잘 맞는 부분은 일단 상대방이 계속 불안해하고 그리고 좀 갑작스럽게 티격태격 싸우게 된다라든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단칼에 "나는 너야. 너는 나야." 이런 확신을 주게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조금 죽을랑 하면 다시 살아나고 살만 하면 다시 죽고 좀 그런 관계거든요, 궁합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쪽에서 특히나 지치지 않고 상대방을 잡아주고 다시 확신을 해 주고 "나는 어디 가지 않아."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좀 그러한 부분이 상대방의 성향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보여지고 상대방은 이게 진짜 두 분이 예를 들어서 10 년째 연애하고 있다. 그럼 웬만하면 이제 믿을 만도 하잖아요. 그 1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 근데 상대방은 계속 여러분에게 "너 정말 다른 사람 없어? 아직 나 사랑해? 우리 1년 차, 1 개월 차 때랑 마음이 똑같아?" 이런 확신을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질리지 않고 굉장히 잘 해 주고 있다. 또는 그 반대로 상대방이 잘 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한쪽의 그 불안정한 성향에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다, 나머지 한쪽이. 좀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궁합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볼게요. 잘 맞지 않는 부분. 사실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두 분의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고 운명적인 만남이고 뭐 그런데 맞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났냐면 "너네들은 이게 안 맞아."라기보다는 너무 집착을 한다라거나 너무 서로를 좋아해서 애증의 관계로 될 수 있다라는 약간의 주의할 점 또는 이미 애증의 관계가 됐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해라."라는 느낌인데 되게 특히나 4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의 그냥 단순한 성격이 궁금하다."라기보다는 '우린 도대체 어떤 운명일까? 왜 우리를 붙여 줬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두 분이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거 뭐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 믿지 못하면서도 약간의 이게 그냥 일방적인 평화로운 관계보다는
서로를 파괴했다가 다시 붙여줬다가 아프게 했다가 병 주고 약 줬다가 좀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게 여러분의 관계 숙명이래요. 그러니까 운명.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분은.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 강도는 약해지겠지만은 그런 행동 자체, 문제 자체가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집착하면서도 약간 그 레드벨벳 노래 중에 사이코, 서로 발로 차고 싫어해도 우리는 다시 껴안는다. 좀 요런 느낌. 그러기 위해서 만난 두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계속 한쪽에서 삐지고 한쪽에서 달래주고 좀 그런 느낌. 그렇다면 앞으로의 두 분 관계에서 필요한 조언점 무엇인지 볼게요.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뭐랄까, 되게 자극적이에요. 사실 이 관계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독 상대방 쪽에서 더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상대방은 그런 부분을 자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만나면서. 근데 그런 부분을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람은 절대 아닌데 친구들, 말 그대로 동성 친구들을 만나서 풀려고 하시는 게 있을 거고, 뭔가 되게 자꾸 힘들어. 막 두 분이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하는데 관계를 이어가는 게 힘들다. 근데 그 힘듦의 감정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게 누구냐 그러면 상대방이에요. 여러분은 감정 컨트롤을 계속 하거든요. 차분하게. 아, 그 뭐 얘랑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떡해. 그래도 내가 뭐 참아야지 어떡하냐. 이러한 감정을 계속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걸 못하면 내가 힘들 거를 아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관계의 운명 자체가 아까 나왔잖아요. 두 분이 만난 이유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또 웃긴 게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문제가 생기고 힘든데 안 끝나요. 관계가 끝나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한 명은 미치고 팔짝 뛰겠어서 그것을 밖에서 풀고 오고, 나머지 한 명은 아유 뭐 어떡하냐, 이렇게 또 얘랑 이렇게 관계가 갈라졌네, 어차피 다시 붙겠지라는 식으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이어진다.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계속 우러러보여.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의 다리 한쪽을 붙잡고 계속 위에를 올려다보는 느낌이 있어요. 안 떠날 거지, 안 갈 거지, 계속 그렇게 참아줄 거지 하는 느낌.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들어주시는 분이 여러분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할 말 중에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나는 너랑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상관없어. 나는 티격태격해도 너랑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고 너랑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행복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너가 나랑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굳이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이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문장을 전달해 주시는 게 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 역시 앞으로도 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착잡해하지 마시고, 그래 얘랑 나랑 이러는 게 운명이라는데 어쩌냐라는 좀 차라리 굉장히 쿨한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